워크북부터 안녕. 9단원 유형 8번. 그렇게 퀴즈도 내고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종자가 있나봐. 37번. F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는 말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저게 나오는 걸 고르세요. 그런 뜻이에요. 1번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f 0이 되거든요. 0일지 아닐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2가 되네요. 절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3번은 F 0인데 답이 아니고 4번은 이거네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개념이 없다. 방정식의 근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38번은 이것도 개념이 없는 거죠. F 3x 빼기 1은 0에 그는 요 놈을 알파 베타로 만들어봐. 그런 뜻이니까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과 3분의 베타 플러스 1. 요 두 개의 곱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곱하게 되면 9분의 이거네요. 주어진 거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죠. 5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뭐 9분의 4. 그 다음에 40번은 여기 유리화를 하시면은 루트 2 플러스 1이죠. 루트 2 플러스 1의 켤레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다.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요 두 개의 합은 있잖아요. 요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B인 거죠. (41번은) 그것도 유리화를 실수화를 해야 되겠지. 실수화를 하면은 RA로 1 플러스 I를 곱하면 2분의 B 플러스 I에 1 플러스 I 2분의 실수 부분은 B 마이너스 1이고요. 허수 부분은 B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의 켤레는 당연히 2분의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I라는 소리고요. 저 두 개를 더한 게 4다.
요 두 개를 더하면은 b 빼기 1이죠. 이걸로 b를 구하시고요.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은 b를 구했으니까 b는 5니까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구하면 요 두 개를 곱하면 그게 a란 소리지. 4분의 b 빼기 1의 제곱과 b 더하기 1의 제곱이네요. 요 두 개 곱한 거는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죠. 그 다음 10단원으로 가서 3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다. 그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곱을 구해라. 요 간격이 3분의 5다. 이런 뜻이죠. 2차 함수의 x절편은 y의 0대입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차가 3분의 5다?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곱을 했으면은 9분의 25란 소리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6대요. 이게 9분의 25다. 얘를 만족하는 A를 구해라. 다들 개념이 없어. 다 기본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PQ인데 똑같아요 저거랑. PQ의 길이가 4다. 그러면은 요 이차함수를 일단 요렇게 세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A만 찾기 위해서 PQ의 길이는 4다를 쓰면 되는 거죠. 얘를 전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B는 4A라는 소리고 C는 4A 빼기 1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일단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는 A이고 B는 4A이고 C는 4A 빼기 1인 거니까 요 세 개를 더한 거는 아니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건 X에 1 넣은 거니까요. 여기다가 1 넣어도 돼요. 그게 그거예요. 여기다가 1 넣게 되면은 9A 빼기 1이죠. 9A 빼기 1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얘를 구해야 돼요. A를 찾아가지고. 근데 아직 안 쓴 조건이 PQ 길이가 4다. 는 0을 만드는 거죠.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의 거리가 4다. 두 근 사이의 차가 4다. 그런 뜻이니까. 그럼 또 조식 그대로 쓰는 거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6이다. 근데 여기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항상 바꾸셔야 되고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은 16 빼기 4에다가 알파 베타는 A분의 4A 빼기 1 A분의 4A 빼기 1을 나눈다고 치면 4 빼기 A분의 1 요게 16이다 를 만족하는 A를 찾아서 요 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답이 잘못됐어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2,4를 지나고 x축에 접할 때 a, b의 값을 구해라. a는 음수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a는 양수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양수라는 걸로 2,4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대충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렇게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려면은 그 2차 함수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 당연히 b는 4분의 a 제곱입니다. b가 4분의 a 제곱이 되면 그게 뭐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냐? x 플러스 2분의 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럼 이제 2차 함수식이 이게 변하지. y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으로 여기다가 2,4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4는 2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다. 그럼 바로 제곱을 제껴버리면 2 더하기 2분의 a는 얼마이다. 그러면 플러스 2면은 a가 0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하고 1 곱하면 a는 마이너스 8이었다.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b는 요거였으니까 16인 거죠. 16. a는 마이너스 8, b는 16. 정답은 8. 정답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을 8로 고치시면 돼요. 워크북 질문은 끝났고 연습 문제 질문으로 9단원 연습 문제로 가세요. (15분이) 지나서야 다 왔구만. 좀 재밌는 사실을 말해줄까? 여기 원래 그 개강단에는 17명 있었거든. 내가 알란가 모르겠지만 12명이잖아. 그 나간 5명 중에 4명이 우리 학원은 승급제도가 있거든. 승급 탈락한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니? 그 다음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신 주간이라서 내신 혼자 한다고 또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뭐 그 친구의 사정이니까. 연습 문제에서의 질문은 9번, 아니다 6번, 9-6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X예고랑 2차방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벳인데 그 조건을 가지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동원해서 알파벳을 찾으셔야 돼요. 좌변의 실수 부분은 이거고요. 우변의 0, 좌변의 허수 부분은 이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2죠.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파벳의 부호관계가 있구나.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네. 그러면 요 놈이
알파가 원래 얼마 베타였는데 플러스 베타면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조건 때문에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만 남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알파 제곱이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양수랑 등장은 없는데 아무튼 간에 두 근은 요다 루트 알파와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 루트 6이라고 쓸게요. 두 근의 정체는 얼마 루트 6이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합과 곱으로 AB를 찾아야 돼. 두 개를 더하면 0이잖아요. A는 0이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거기 상수항이 B니까요. B는 마이너스 6인 겁니다. 요거를 거기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6x 그 다음에 플러스 18 6으로 나누면 x제곱 6x 플러스 3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2차 방의 두 실근의 차가 4 이하가 되도록 차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차가 4 이하 차의 제곱이 16 이하로 푸는 겁니다. 차의 제곱은 언제나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를 빼는 거고요. 합은 2K이기 때문에 그걸 제곱하면은 4K 제곱 빼기 4에다가 곱은 개수를 보시면 K 제곱 빼기 K네요. 요건데 요 놈이 16 이하다 이런 얘기고 이 참 없어지는데 4를 날리면 K는 4 이하가 나오는데요. 정수 K의 개수는 4 이하의 정수는 셀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를 놓쳤을까? 이 실근이라는 말을 적용을 시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썼어야 하는 거죠. 판별식이 이 문제의 판별식은 4분의 D를 쓸 수가 있네요. 4분의 D는 B-의 제곱 K제곱 빼기 AC K제곱 이 식의 판별식은 K였네요. K가 0보다 더 같아야 한다. 얘도 만족해야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거니까 정수의 개수는 5개다. 그 다음에 8번이요. 2차 방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야 돼요. 0보다 커서 그게 P에 대한 부등식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정수 P를 찾아가지고 1번, 2번을 푸는 거야. P에 대해 나타내면 틀린 거예요. P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요거도 4분의 D를 쓸 수가 있죠. P제곱 빼기 AC A는 1이고 C만 쓰면 돼요. 3P제곱 빼기 3P제곱 더하기 9P 빼기 9 요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요거 정리해가지고 마이너스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겠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P가 2분의 3에서 3, 4라는 뜻이니까 그 안에 정수는 6, 1 하죠. P는 2였다. 그래서 P를 2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p제곱 그러면 12 빼기 18 더하기 2 하면 빼기 4돼요. 근의 공식을 써야지만 두 근이 나오는 상태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하고요. 요 두 개를 가지고 1, 2번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1번은 항이 4개이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는 거 2개씩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2번은 그냥 전개해서 조조건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15번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인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렸는데 그것의 발이 H다. 피타고라스 삼각형이죠. 닮음에 의해서 공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공식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든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든지 그런 무수히 많은 공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BC의 길이를 2A 여기 그리고 AH의 길이를 B. 근데 BH랑 CH를 두 근으로 가진다는데 BH는 여기고요.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방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알파, 베타의 합과 곱 찾으면 끝인 건데 합은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고 곱만 찾으면 되는데 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제곱이다. 그 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 제곱 빼기 두 근의 합 2a죠. 2a x 더하기 두 근의 곱 b 제곱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공식을 안 외우고 산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17번 2차방 그것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자연수 p의 값을 구해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p p를 제거하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러려면 위의 식을 3배에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3알파 3베타의 합이 0이다. 이런 얘기 있고. 그럼 여기 3, 3이니까 당연히 9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쪽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인 9다. 이런 얘기니까 가능한 걸 다 따져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1, 9가 있을 거고 3, 3이 있을 거고 9, 1은 하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의 9분의 6이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있을 건데 P가 자연수란 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하면은 단 하나밖에 없나 보지. 여기서 P가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 이게 자연수니까 얘는 음수라는 소리거든요.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하나는 양의 정수고 하나는 음의 정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3, 3일 경우에는 둘 다 0이니까 탈락이고요. 마삼, 마삼일 경우는 둘 다 음수니까 탈락이고. 이때 알파, 베타를 찾아볼까? 알파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 베타는 6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넣었다고 치면은 두 개 더한 게 4니까 P는 2가 나왔죠. 그러면 자연수 조건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답이네. 혹시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알파가 이것도 둘 다 음수군요. 되네요. 그래서 작은 근이 마이너스 2고 큰 근이 6인 게 유일하기 때문에 답도 유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제도 모른다고 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가지고 유제 10-1번을 내가 안 풀었나 봐. 지난 시간에. 유제 10-1번 두 포물선이 1번 모두 x축과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어차피 1, 2번 전부 다 판별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미리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 포물선은 판별식 D1 2K 빼기 1의 제곱 빼기 4K 이 참 날라가거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두 번째 2차식의 판별식은 D2 4분의 D2 4분의 D2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C를 빼는 거니까 빼기 K 빼기 3?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K 제곱 더하기 K 빼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1, 2번을 한 방에 푸는 게 낫지 않을까? 1번 두 포물선이 모두 x가 난다 라고 했으니까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수직선의 원리가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은 K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소리죠. 그 다음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암산을 때리면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4분의 1이 여기 찍혀있기 때문에 1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죠.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여기라서 1번의 정답은 이게 되겠네요. 2번은 어쩌라고 했냐면 한 포물선은 x축에 접하고 다른 한 포물선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두 판별식 중에 한 새끼만 0이다 라는 뜻이고 한 새끼만 0인 걸로는 부족하고요. 나머지 한 새끼는 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0일 때 요놈이 음인지 요놈이 0일 때 요놈이 음인지를 체크해서 말이 되는 것만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요놈이 음이라는 말은 K가 4분의 1이다 라는 뜻이고요. 요놈이 음이라는 말은 요놈이 0이라는 말은 요놈이 0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2나 1이다 이런 얘기인데 답의 후보는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 실제로 나머지 부분까지 만족하는 것만 골라내셔야 하는 거죠. 4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4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답인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음수가 안 나오니까 답이 아닌 거고
1을 여기다가 대입해봐야 하는 뜻입니다. 함수가 나오죠? 답인 거죠. 끝났어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거 세 가지라고 했고 교점의 개수가 곧 위치관계라고 말했고요. 그것도 결국에는 연립을 해서 왼쪽으로 다 몰아주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 하나 완성되는데 그 녀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고 문제풀이 하면 되는 거죠. 기본 문제 10대 3번부터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관계는 연립한 다항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은 말입니다. 기본 문제 10대 3 포물선은 이렇고 직선은 이래요. 기울기가 비밀인 거죠. 요 두 개의 위치 관계가 1, 2, 3번과 같을 때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1번 교점이 없다. 2번 교점이 한계다. 3번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요. 그럼 뭐 연립을 해서 x제곱 빼기 4x는 mx 빼기 9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1번 답이고 0인 게 2번 답이고 0보다 큰 게 3번 답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있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인 거죠. 판별식은 m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4, 9, 36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곱수잖아요.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가세요. m 플러스 10이랑 m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다가 1번 답이니까 0보다 작으면 모이는 범위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2 사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 또는 2라고 쓰면 되고 얘는 쪽이 없는 나머지라는 얘기니까 벌어지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m이 마이너스 작거나 m이 2보다 크다.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계산으로만 끌고 가는 게 맞아.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가지고 위치관계를 고민해 보거나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런 고민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고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절편이 0과 4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x축을 잡고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x절편 중에 하필이면 하나가 원점이라서 y축을 잡아도 괜찮아요. 요거하고 4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크게 그렸는데. 원래는 축을 안 잡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잡는 거예요. 한 놈이 원점이다 보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꼭지점도 심심하니까 거기 보면 되죠.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그럴듯하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저 직선은 y절편이
0, 마이너스 9인 거고 기울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서 있을 때부터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서 있을 때까지 한 바퀴가 아니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 바퀴 돌리면 이 기울기의 모든 값을 다 확인해 본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클 때, 정확히 말하면 음의 무한대다라는 뜻이고, 얘가 반 바퀴 돌아가지고 서 있으면 양의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원래 실수의 범위가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 바퀴 돌리면 모든 직선을 다 고려하게 되는 거죠. 처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서 있다. 그러면 결국 이게 y축이다. 그런 뜻이고요. y축과 이 포물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인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교점이 두 개, 하나인 게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 물론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인데 서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거라서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교점이 두 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개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직선이 여기서 만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교점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기울기를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기를 접한다고 칠게요. 접하게 되면 여기 말고는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얘보다 더 기울어지게 되면 교점이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점이 없다가 기울기가 양인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에서 접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얘보다 더 기울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시작했다가 접했다가 하나가 됐다가 교점이 없다가 다시 하나가 됐다가 두 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교점이 없는 범위는 접하는 곳에서 접하는 곳 사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접하는 두 포인트밖에 없는 거고요.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접하기 전 상태와 접한 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기울기의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 각각에 들어가야 하는 숫자가 궁금하잖아. 그 숫자를 찾을 때 이런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었던 거고 요 놈의 기울기가 2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접점의 정체를 알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요 점을 접점이라 하잖아요. 접점이 몇 콤마 몇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접점이 몇 콤마 몇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요 놈의 m 값이 마이너스 10인 거 하나 냈잖아.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접한다는 말은 결국 완전제곱식이라는 뜻이니까요. 요게 뭐에 대한 완전제곱이냐면 x 플러스 3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을 여기나 여기 아무데나 집어넣은 결과가 y좌표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넣을게요. 이게 마이너스 10인 상태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21이죠. 그러면 이 접점은 뭘까요? 내가 한 설명을 이해한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이 접점은 몇 콤마 몇일까요? 3 콤마? 3 콤마. 여기에 2를 넣고 여기에 3을 넣었다. 맞네. 이런 식으로 접점을 구할 줄까지 아셔야 돼요. 유제 10-3번 1번은 접하고 2번은 서로 다른 두 점, 3번은 만나지 않도록 그냥 판별식만 써가지고 그 부등호 등호만 바꿔서 풀어주면 돼. 유제 10-3번은 해보세요. 부탁. 그 중에 한 개만 풀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방에 세 개 다 푸세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인데 그런 애들이 나와서 하는 쌉소리를 들어보면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2차 함수 들어가면은 2차 함수뿐만 아니라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네 그런 쌉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유제 10-3번 같은 건 그래프를 그린 놈이 바보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실력이에요. 아무튼 얘는 뭐 다 했을 거고 넘어가서 기본 문제 10-4번. 두 포물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것도 뭔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그냥 계산으로 끝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그림 안 그려요. y는 x제곱은 이렇게 하필 꼭지점이 원점이다 보니까 x축, y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물선은 첫 번째 포물선과 무슨 관계이게? y는 x제곱이랑 무슨 관계예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평행이동한 관계. 맞는 말이죠.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한 거게요? y축으로 그렇죠. 2,4 이동하는 거죠.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2,4니까요. 근데 2,4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2,4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2,4를 찍고 그림을 굳이 그리겠다. 2,4를 찍고 얘랑 쌍둥이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공통접선이 있겠는 걸 그런 생각이 들죠.
어디 있어요? 아하. 아하. 공통접선이 있겠는 걸. 두 곡선이 있는데 모두 접하는 하나의 직선을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선을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이 포물선에도 접하고 이 포물선에도 접하는 하나의 직선이니까 얘를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저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 거죠. 여기 미적분 1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미적분 1에서는 미분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미분으로 푸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미분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 갖고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2차 함수에서 접선고라 하면 무조건 연립해서 판별식은 0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분을 할 것은 그림 그리는 게 의미가 있는데 어차피 미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린 건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별식밖에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공통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요. 각각을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0 쓰게 되면 a, b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를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정석은 뒤에 있는 내용을 땡겨오는 게 습관인 책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대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놈의 판별식이 0이다 를 먼저 쓸까? 이렇게 이런 방정식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을 연립한 거를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b는요. 요놈의 판별식 D2로 하겠습니다.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4b 빼기 30이니까 0이다. 요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뺀다 라고 치면은 a 제곱과 4b가 모두 다 날아가기 때문에 a가 바로 나오고요. 나온 a를 여기 넣어주면 b까지 순식간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후달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래에서 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제곱 날아가고 4b도 날아가고 여기 남는 8a 그리고 상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고요. 여기만 있거든요. 16이랑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남는 거예요. 이게 0인 거니까 a는 2고요. a는 2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얘가 4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a, b는 네 멋대로 세팅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했으니까 답을 쓸 때는 직선의 방정식 꼴로 써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찾은 a, b를 집어넣은 게 정답이라고. 그래서 y는 2x 빼기 1이다. 이렇게 왠지 그렇게 생겼죠.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삽질입니다. 시간 낭비다.
유제가 4개나 있는데 10-4번 같은 거는 평행하다는 게 같은 기울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y는 4x 플러스 k 라고 놓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0으로 k를 찾는 거고요. 10-5번은 1,0을 지나는 접선을 찾는 거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요. y는 m에 괄호 열고 x 빼기 1 괄호 닫고 라고 세팅한 다음에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쓰면 되고 10-6번이 얘랑 똑같은 공통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고요. 10-7번은 얘랑 거의 똑같은 포물선과 직선이 접할 조건으로 미지수 2개를 찾으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6번만 할게요. 나머지는 숙제. 10-6번 해보세요. 공통접선 구하기.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는 시작을 못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셔야 되고요. 그림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충분하고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림이 이렇기 때문이죠. 두 포물선의 대칭축이 모두 y축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달리 공통접선이 2개란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대칭성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두 공통접선의 교점은 y축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두 기울기는 부호가 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10-5번. 이거 갑자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절대값 포함 다항함수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 포함 함수의 그래프는 저기 공통수학 2에 11단원 다항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알려드린다 했죠? 이번에서 얘기하죠. 옛날에 1차 방정식 풀 때 앞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적 있지. 그때 6개를 다 가르치긴 할 건데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1번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요런 셈이에요. 요렇게 생긴 전체식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요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첫 번째는 1단계 y는 fx를 그립니다. 이 단계 x축보다 아래의 것을 적어 올립니다. 요 순서로 그리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양일진들 함수 푸시면 되고요. 10-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문제를 적어보면 x에 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빼기 1 빼기 1은 a다. 방정식이 맞아요. x에 대한 절대값 포함 2차 방정식인데 요곳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했어요. 얘의 실근의 개수를 a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이거를 방정식을 했으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느낌으로 푼다고 치면 x제곱 빼기 1은 a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을 제거한다 치고 이렇게 뿔말을 씌웠다 칩시다. 일단 뿔말을 씌운 것부터 잘못이고요. 그리고 뿔말을 씌웠다 치고 그럼 x는 여기까지 넘겨서 뿔마 a 플러스 1의 루트에 뿔말을 씌우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이상의 방정식은 이렇게 대수적으로 못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요거는 얘의 실근의 개수는 계산만으로 알아낼 수 없어요.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나는 가능합니다. 수학의 신 정도가 되면. 근데 이제 학생들은 불가능해요. 고3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확인합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교점의 개수라고 했고요. 교점의 개수가 결국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좌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우변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 식의 꼬라지를 보자마자 하셔야 한다고요. 근데 이항을 시키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주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셔요. 그래서 뭐랑 뭐의 그래프를 그려야 하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 이거하고 y는 a 플러스 1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위치관계 파악을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조사해서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니까 답을 쓰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xy밖에 없으니까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a, x가 아닌 a가 섞여 있기 때문에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여가면서 A의 범위에 따라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고점, 얘는 변동. 이런 생각도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정된 그래프를 그려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전체 다 씌워져 있으니까 저런 개빠르게 그리는 법을 알고 있는 자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1단계, 요 안에 들어있는 걸 그리는 겁니다. y는 x제곱 빼기를 그리는 거죠. 세상에 제일 쉽죠. 얘는 왜 x축을 잡느냐? x절편이 잘 보이기도 하고 x축보다 아래의 것을 뭔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x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얼마 1이겠죠. 2단계 아래의 것, 얘만 말하는 겁니다. 얘를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원래 이놈의 꼭지점은 0,1이었, 마이너스 1이었을 건데 접히다 보니까 0, 이렇게 나는 거죠. 하필 여기가 0이니까 y축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변동되는 y는 a 플러스 1을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려나가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a의 범위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a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키워나간다 라고 치면은 이 x가 없는 함수는 상수 함수라고 불리는 건데 x축에 평행한 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선을 이거 맞죠? 이거 8 x축에 평행한 선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키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릴 때 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와의 교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이럴 수 있을 거고 응? 이걸 했나? 이럴 수 있을 거고 이럴 수 있을 거고 이럴 수 있을 거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네가 답해야 할 종류는 4가지라는 거지.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A 값이 커지는 거니까 경계 역할을 하는 게 요 2개일 때와 3개일 때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그려놨을 뿐인 거고요. 얘네들은 딱 한 가지만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개로 A의 경계를 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요 놈은 뭐냐면 이 놈이 0 될 때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1인 것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작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여기 1이 있으니까요. 0,1에서 접하기 때문에 3개라 생각한 거거든. 요 놈이 1일 때라는 뜻이니까 A는 0일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새끼는 이 2개 사이니까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놈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죠. 자, 문제는 뭘 요구했느냐? A의 범위에 따라 실근의 개수를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거일 때는 1개,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0보다 크면은 2개, A가 0일 때는 3개, 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는 4개.
자, 유제 8번 지금 보시고 9번은 숙제하시고요. 전통적으로 요 페이지를 잘 못해요, 애들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프를 그려본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라고 적어놨어? 4 아니야? 4. 왜 0,2라고 적어놨지? 야, 여기가 뿔마 1이니까 1이라서 여기가 뿔마 1이면 2인 거야. 아니 식을 보고 적어. 거기 4라 돼 있는데 왜 2라고 적니? 이상한 사람들이네. 잠깐만, 이거는 조사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이런 개쉬운 문제였잖아. 내식을 가릴 때 범위 구하는 문제였잖아. 노잼. 이 부분만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 부분만. 그죠? 이 부분 4개일 때만 답으로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뭐랑 뭐를 그리셨어야 했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니까 여기가 뿔마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0,4가 되는 거죠. 그래프의 생김새는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 아니라 a죠, a. y는 a. 그러니까 요 선의 방정식이 y는 a인데, 그게 요 두 개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건데, 요 라인은 0이고 요 라인은 4니까 당연히 a는 0의 4 사이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넘어가서 새로운 개념 배울 건데 매우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교육과정상으로는 2차 부등식 뒤에 나와야 정상인데, 정석은 비정상적인 책이라서 여기서 나와요. 2차 방정식에 집중하는 것 같아. 결국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 건데 거기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에서만 적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집중을 해서 요 단원에다가 넣은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죠. 아무튼 나는 나오는 순서대로 풀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인데, 당연히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에서만 쓰는 거라서 이거는 생략하는 편입니다. 근의 분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의 분리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범위에 따른 미정계수의 범위에 관한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써야 할 부등식이 3개인데 그 3개를 말이 되게 줄여서 근의 분리는 함축판이다. 근데 함축판이라고 하면 잘 안 해주잖아. 함축판이라는 말 앞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붙이느냐, 인생에 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다. 바둑은 인생의 함축판, 마라톤은 인생의 함축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딴 거는 또 없고 근의 분리만이 인생의 함축판이에요.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잘 외울 수 있죠? 함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함수값의 부분. 축이 의미하는 말은 축의 범위입니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뭐냐? 그냥 축의 범위라고 할게요. 판은 판별식. 여기 세 가지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연립해서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는 거라서 어떤 부등식을 써야 되는지를 외우고 살아야 되거든. 이제 저렇게 안 하면 못 외우기 때문에 억지로 만든 겁니다. 내가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대부분의 강사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할까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돈 벌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근의 분리는 함축함 이딴 식으로 외우라거든. 함축함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엄청 하기 때문에 함축판이라는 단어가 실존하는 거고 저거 앞에 인생이라는 말을 붙이면 절대 안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라는 말을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창조한 말이에요.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외우시고 함이 의미하는 건 함수값, 축은 축, 이차함수의 그 대칭축이요. 판은 판별식. 이 3개의 부등식을 쓴다는 것을 암기를 하시라고. 근데 저것만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저걸 쓰기 전에 해야 할 끝났어? 잘 되고 있어. 저걸 쓰기 전에 해야 할 사전 작업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저걸 어떤 타이밍에 쓰는지까지 잘 아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총 3가지예요. 기본적인 거. 특수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기본적인 스타일이 3가지고 특수한 거는 그 3가지에서 조금 더 확장됐을 뿐이니까 특수한 3가지에서 저 함축판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어떤 타이밍에 쓰는지를 그리고 안 써도 되는 것도 있거든. 저 3개 중에 일부를 그런 건 뭔지까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근의 분리가 뭔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의 분리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그 수능 범위 중에 간접 출제되는 게 고1 때 배우는 수학인데 요새는 이제 좀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고1 때 배우는 수학 중에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근의 분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그 미적분 1에서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근의 분리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근의 분리가 뭔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다. 유형이 총 3가지라고. 첫 번째를 하기 전에 일단 대전제를 깔게요. ax 제곱 2차 방정식 ax 제곱 bx 플러스 c는 8 이겠죠. 요것의 두 실근이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P보다 크다. 근의 범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두 실근이 P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게 근의 범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 A, B, C 중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경우 그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이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이라는 3글자를 떠올려서 이 3개를 차례차례 쓰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까지 알아야 한다고. 그러면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사전 작업이 뭐냐면 반드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냐면 요 2차식입니다. 요 2차식에 해당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쟤한테 이름을 달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근의 분리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식을 fx로 잡으셔야 돼요. fx로 잡고 얘를 그립니다. 이렇게. a가 양수인 게 99%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의 결점이 2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x축과 결점 2개 되게 싹 그리세요. y축은 안 잡아요. 그리고 보통 이 미정계수 때문에 이 각각의 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베타라고 쓰시고, 그리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를 여기다가 알파의 왼쪽에다가 세팅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 사전 작업이 완료됐으면 근의 분리는 인생의 함수판을 떠올려서 함수값, 축, 판별식을 만드는 건데, 함수값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여기 있잖아요. 얘를 이 참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부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으로 결정된다는 게 확인되니까 0보다 크다는 뜻인 거죠. 첫 번째, 함수값, 함은 f p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경계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놈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축은 얘를 말해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p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 풀 때도 대칭축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 필요한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두 실근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요 두 개가 같아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도 요 두 개의 부등식은 성립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이때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야 한다는 거죠. 요렇게 세 개. 근데 부등식 세 개를 쓴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나머지 정리도 까먹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까먹겠죠. 절대 안 까먹기 위해서
이 단어로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요.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다. 함축판에 해당되는 세 개의 부등식을 쓴다 라는 것을 암기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쓰기 전에 사전 작업은 이래야 한다는 것도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2차 방정식의 좌변에 해당되는 새끼를 fx로 세팅한 다음에 y는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 교점이 두 개 되게 x축까지 그린 다음에 알파 베타 체크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저 기준이 되는 어떤 상수 그걸 p로 표현한 건데 p의 위치를 정확히 찍은 다음에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떠올린 다음에 감 쓰고 축 쓰고 판 쓰고 계산해서 답 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두 번째 모두 P보다 작다고 나올 수도 있겠죠. 사전 작업은 똑같아요. 아래로 블록으로 y는 fx를 그리시고 x축을 잡으시고요. 교점이 두 개가 되게 알파 베타 쓰시고 P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P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상식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해놓고 사전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세 글자를 떠올려서 첫 번째 함이 뭐였더라? 경계값을 대입하는 거였지. FP였지. 얘도 위에서 세팅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축이었네. 축은 언제나 마이너스 2의 근해 P예요. 근데 얘는 이렇잖아요. 대칭축이 P보다 왼쪽이잖아. 작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판쓸 차례죠. 얘도 이 두 개가 같아도 됩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 세 개.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두 실근이 라고 하면 안 되고 두 실근의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이때도 사전 작업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y는 fx 그리시고 x축 잡으시고 알파 베타 쓰시고 P를 이거 사이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사전 작업 끝났으니까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 세 글자를 떠올려서 쓰면 되는데 함